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잉글랜드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잉글랜드 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잉글랜드 대표팀은 선수 구성 자체가 너무나 화려하고요. 그리고 인기가 정말 많은 팀입니다. 하지만 메이저 대회에서 큰 성적을 거두지 못했죠. 1966년 잉글랜드 자국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후로 메이저 대회 우승 경험은 없습니다. 하물며 유로에서는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죠. 메이저 대회에서는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잉글랜드 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칭찬보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결국 잉글랜드 축구 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잉글랜드 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만 이번에도 변함은 없습니다. 유로 2024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은 C조에서 1승 2무 무패로 조 1위를 차지하면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력은 어땠나요? 지난 3경기에서 답답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 이 좋은 선수들로 이 정도의 경기력밖에 보여주지 못하나요? 잉글랜드 대표팀 그럼에도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토너먼트 단계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과연 잉글랜드 대표팀이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강인함을 되찾고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잉글랜드 대표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Let's go! 잉글랜드 대표팀은 유로 2024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C조 3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암담했습니다. 1차전 세르비아 경기는 주드 벨링엄이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 이후 덴마크를 상대로는 1대1 무승부, 해리 케인의 득점포가 가동됐다는 점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슬로베니아전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1승 2무를 기록하면서 조 1위로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3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는 주드 벨링엄과 해리 케인밖에 없고 단 2골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실점은 1골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득점력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전체적인 짜임새와 조직력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죠. 특히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전술, 빌드업에 신경 쓰는 건 알겠지만은 상대 진영에서 짜임새 있는 공격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빌드업하는 과정에서도 볼이 원활하게 앞쪽으로 전진이 안 되면서 볼을 빼앗기고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적지 않았죠. 특히 덴마크전 같은 경우에는 고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잉글랜드 대표팀은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세르비아전 승리하긴 했지만은 전반전 이후로는 잉글랜드가 힘을 발휘했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덴마크전은 덴마크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슬로베니아전에서는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면서 0대0 우승부를 기록했는데 전반 20분에 부카요 사카의 골이 터지긴 했어요. 그때 주드 벨링엄과 필포든의 연계 플레이, 그리고 나서 필포든의 크로스를 사카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때의 짜임새 있는 공격, 이런 공격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는 선수들의 기량을 봤을 때 짜임새 있는 공격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공격이 많이 나온다면은 득점력은 향상이 되고 그러면 상대를 압도하는 힘은 더 강해지겠죠. 그렇지만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잉글랜드에 대해서 과대평가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순간 잉글랜드 경기력에 대해서 잉글랜드 레전드도 비판하고 있고 잉글랜드 자국 팬들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선수들도 무언가 심리적으로 쫓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사우스게이트 감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잉글랜드는 C조에서 1승을 챙기면서 C조가 말 그대로 죽음의 조였죠. 다른 팀들은 1승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3무를 기록한 팀이 2팀이나 되니까요. 여하튼 잉글랜드는 C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면서 16강 진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하지만 잉글랜드의 목표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로에서 우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점이고 그 전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의 경기력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역시 잉글랜드에 대해서 과대평가된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1, 2차전 선발 명단과 3차전 선발 명단의 차이는 아노이드가 빠지고 갤러거가 나왔다는 점인데 그것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또 어렵습니다. 일단 사우스게이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전진 압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빌드업을 전개하고자 빌드업에 관여하는 숫자를 늘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효과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 쪽에서는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 기술을 이용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의 짜임새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을 전개할 때 측면 쪽 공격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충분히 알겠어요. 필포든, 사카 모두 직선적이면서 또는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서 박스 안쪽에서 플레이를 늘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도 폭넓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드 벨링엄이 공수를 연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잉글랜드는 공격 쪽에서의 득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드 벨링엄이 조금 더 앞에서 뛰게끔 만들고, 결국 공수 연결은 데클런 라이스라든가 아놀드, 게러거 이런 선수들이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파괴력이 높아질 텐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측면 쪽에서 연동해서 들어가는 공격도 부족한 편입니다. 트리피어와 워커를 좌우 측면 풀백으로 배치를 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이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을 지속적으로 높은 위치에 두고자 노력을 하지만 높은 위치에서도 효과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언가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1차 빌드업 할 때 계속해서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역습을 허용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상대 박스 안쪽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비판의 초점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빌드업 과정부터 문제를 노출하고, 그리고 득점 기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우스게이트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 모든 게 엇박자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너먼트 단계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잉글랜드의 수비가 상대 역습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은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잉글랜드 대표팀이 토너먼트 단계에 올라가서는 먼저 선제골을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보여주면 됩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제골 넣고 버텨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을 어떻게 넣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세르비아전처럼 토너먼트를 치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잉글랜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경기력으로 토너먼트 위로 올라가면은 경기력이 더 뛰어난 팀을 만날 텐데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득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사우스게이트 감독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자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어요. 그러면서 사우스게이트 감독 밑에서 오히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메이저 대회 기록이 그래요. 그런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를 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상대를 압도하는 축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짜임새가 부족하단 말이죠. 빌드업 과정 자체가 지금 엇박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단순하고 효과적인 공격을 전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잉글랜드 대표팀의 강점은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력, 측면에서의 날카로움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메이저 대회에서 성적을 냈다면 오히려 유로 2024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하는 축구를 보면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표팀 명단이라든가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도 의문보호가 따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칼빈 필립스라든가 라임 스털링을 대표팀에 뽑지 그랬어요. 사우스게이트 감독 답답합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토너먼트 단계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현실적인 축구, 수비 쪽에 안정감을 깨하고 세트피스 득점력, 측면 공격력을 앞세워서 성적을 내는 축구를 통해서 월드컵 4강에 진출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따르다가 유로 2020에서 다시 현실적인 축구 구사하면서 결승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효과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사우스게이트 감독만의 문제라고 보긴 또 어려울 수도 있죠. 선수 개개인의 플레이도 아쉬움이 따르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그리고 보고 있으면 느껴져, 축구가 답답하잖아. 아니 빌드업에서 이상한 패스하고 공격 전개할 때
연동해서 들어가는 모습은 거의 없고 솔로 플레이에서 어떻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달라질 필요성이 있다.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접근 방식을 달리 가져간다면 필포든을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잉글랜드 대표팀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저는 필포든의 컨디션이 나빠 보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필포든이 끊임없이 팀에서 공격에서 활로를 개척하고자 노력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필포든과 연동해서 들어가거나 연계해서 들어가는 선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포든 혼자 빈 공간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그 볼을 받아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연결해 주거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 보니까 필포든은 빠르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효과는 미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잉글랜드 대표팀이 파괴력을 발휘하려면 역시 해리케인과 주드 벨링엄이 살아나야 됩니다. 물론 두 선수 모두 조별리그에서 한 골씩은 넣었죠. 하지만 해리케인이 더 많은 골을 넣어야 되고, 특히 해리케인은 큰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져가면서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줘야 됩니다. 과거 게리 리네커, 앨런 시어러, 마이클 원 다 큰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해 왔습니다. 웨인 루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해리케인 같은 득점력, 파괴력이 뛰어난 공격수가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해리케인이 득점포를 계속해서 발휘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에이스는 주드 벨링엄입니다. 저는 솔직히 잉글랜드 대표팀 조별리그 3경기, 첫 경기 세르비아전 전반전은 나름대로 볼만했어요. 결국 이제 주드 벨링엄이 공격 쪽에서 윤활유 역할도 해주고 연결고리 역할도 해주고 해결사 역할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이 같이 터지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은 터져야 됩니다. 자, 잉글랜드의 16강 대진을 보면은 D조 3위인 네덜란드 또는 2조 3위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대진운을 따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쪽 반대편은 말 그대로 우수 후보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쪽에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가 있습니다. 근데 잉글랜드는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힘만 발휘하면은 대진운이 따르기 때문에 결승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예요. 각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경기력이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엇박자, 이 무질서한 아무 그런 경기보다는 조금 더 접근 방식을 바꿔가면서 효과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전술을 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선수 말고 벤치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계속해서 좀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죠. 마이누와 파머, 에제 같은 선수들에게는 기회를 주면서 변화를 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유로 2024 토너먼트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잉글랜드는 지난 조별리그 3경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새롭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잉글랜드가 제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잉글랜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토너먼트 단계에서 하나만 딱 맞아떨어지면 잉글랜드 같은 팀은 또다시 본색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축구 뒷담화에서 장지현 해설위원과 이야기했을 때 지현이 형이 잉글랜드 대표팀은 버티는 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 골 한 골 넣으면 결국은 1대0, 2대1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즉 경기력은 좀 아쉽지만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그만큼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조별리그 3경기로 평가를 하자면 16강 탈락이겠죠. 하지만은 조별리그 3경기가 잉글랜드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잉글랜드 16강부터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발 프리즈 제 힘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 보기 너무 힘들어. 졸려. 아니 잉글랜드잖아. 잉글랜드면 당연히 선수 한 명 한 명 보는 플레이에 재미도 느낄 뿐더러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경기력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연 잉글랜드가 우승 후보라는 평가에 맞는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잉글랜드는 시작한다고 봐야 됩니다. 잉글랜드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져야 됩니다. 잉글랜드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대로 떠나가기엔 멤버가 너무 화려하지 않니? 사우스게이트 어떻게 생각하니?